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경남은 오늘 밤부터 5mm 내외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새벽 경남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지면에 닿자마자 얼어붙는 어는 비가 예보돼 빙판길 사고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4도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1조 기부왕으로 알려진 고 이종환 회장이 세운 기업 김해 삼영산업 노동자들이 집단 해고 통보를 받으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이전 회장의 무리한 기부가 경영 부실의 이유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기부를 받은 재단 측은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도울 방법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삼영산업 직원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2주 전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은 모두 130명. 사측은 다음 달 2일까지 퇴직금 32억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정리 해고 자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창업주의 무리한 기부가 경영 부실과 폐업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입니다. 자산은 우리 노동자들 피땀 서린 땀방울이다. 토사구팽하는 재단은 도의적 책임조차 회피하고 사명은 1조 기부왕으로 잘 알려진 고 이종환 전 회장이 51년 전 설립한 향토 기업입니다. 이 전 회장은 2007년 공장 토지와 건물을 모두 기부해 회사가 매년 재단에 임대료를 내고 공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회사가 150억 원 규모 영업 손실을 기록한 해에도 120억 원대 기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 회장이 작고한 뒤 건설 경기 불황 속에 회사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고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저희들 금융권 부채 17억을 좀 상환할 채권단 은행에서 채권 압류를 들어오든가.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은 삼영산업 폐업이 안타깝다면서도 공익법인의 재산은 법률상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간접 지원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재단 측은 최근 이 전 회장의 마지막 유언에 따라 가족이 재단에 관여할 수 없다는 정관을 개정해 아들을 이사로 선임했고 이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정부의 글로컬 대학 선정을 위해 국립창원대와 경남도립대 두 곳이 통합을 추진합니다. 창원대를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으로, 도립거창대학과 남해대학은 직업교육 특성화 대학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인데 송현준 기자가 통합을 위한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글로컬 대학 선정에 탈락한 창원대. 학령 인구 감소 속에 도립대학 운영이 고민인 경상남도. 창원대와 경상남도가 대학 통합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창원대는 첨단 기술 중심의 과학기술원으로 전환을 목표로 합니다. 또 경남도립 거창대와 남해대는 지역에 맞는 산업인력 양성기관으로 집중하는 모델입니다. 주력 산업과 연계된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필요하다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한 안정적인 인력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봅니다. 두 기관은 올해 글로컬 대학 접수 마감인 3월 말까지 통합 계획안을 마련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10개 대학 중 4개 대학이 대학 간 통합 계획을 제출해 좋은 평가를 받은 것도 이유입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 창원대 내부 반대와 거창과 남해 지역 반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창원대의 경우 인문, 사회, 경영 등 비공과 계열 학사구조 개편이 불가피해 내부 반발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단대별 의견도 수렴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성원 중에 교직원분들도 있고 학생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 의견 전부 다 수렴해서 또 거창과 남해 군민들을 설득할 기존 도립대학 활용 계획도 필요합니다. 경상남도는 통합안이 도출되는 대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종로학원이 2024학년도 대입 정시 원서 접수 결과를 분석한 결과 경남은 3개 대학 14개 학과에서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시에서 모집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학과가 나온 대학은 전국 35곳으로 이 가운데 34곳이 지방대였습니다. 통영과 거제 고성지역 거점 공공병원인 통영적십자병원의 신축 이전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2,500억 원의 국비 지원 방침이 정해졌지만 이전 예정지를 놓고 통영시와 병원 측이 이견을 보이는 겁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5년 문을 연 통영 적십자병원입니다. 70년 가까이 한자리에서 증축에 증축을 거듭해왔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오래되고 병상 수도 90여 개로 많지 않아 오래전부터 신축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통영 적십자병원 신축 이전은 보건복지부가 건축비 2,500억 원을, 통영시가 땅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300병상의 16개 진료과, 지역 응급의료센터와 분만센터 등 필수 의료시설을 갖출 수 있습니다. 통영시는 기존 병원에서 700여 미터 떨어진 충렬사 뒤편 부지를 제시했습니다. 경남교육청 소유 땅이 포함돼 행정협의가 쉽고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판단입니다. 원도심 활성화와 그다음에 관내 의료기관의 균형 배치를 좀 하고자 이제 현 적십자병원 그 원도심 쪽으로 이전하고자 한 거고요. 반면 병원 측은 해당 예정지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난색입니다. 주요 도로와 멀고 버스 등 교통편도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영시가 통영 적십자병원 신축 이전지로 고른 곳입니다. 좁은 골목이 많은 주택가를 지나야 하는 산비탈입니다. 또 인근 시군 주민의 접근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거제나 고성에서도 사람들이 수월하게 올 수 있는 위치여야지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이전이 추진되는 거창 적십자병원이 의료복지타운 예정지를 이미 확정해 속도를 내는 것과는 대조되는 상황. 통영 적십자병원 이전은 내년까지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어 관계기관의 빠른 협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영남 알프스 8개 봉우리를 모두 오르면 인증서와 메달 등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게 등산객들에게 큰 인기입니다. 하지만 완등 경쟁이 과열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김영록 기자입니다.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며 연간 14만 명의 등산객이 찾는 영남 알프스. 8개 봉우리를 모두 등반하고 인증하면 인증서와 함께 인증 메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달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보니 또 은메달을 저희가 지급을 하면서부터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인증은 매년 1월부터 11월까지 할 수 있지만 이미 많은 등산객이 영남 알프스를 찾았습니다. 저번 주에 고은산 갔는데 줄 서서 완전 인증 한 2시간 기다렸거든요. 인증서 찍기 위해서. 요즘 많이 오면 젊은이들이 더 많이 와요. 지난해에는 1월 한 달간 4,500여 명이 완봉 인증을 마쳤습니다. 올해는 벌써 7,000명 가까이 몰렸는데 울주군은 5월 중순쯤 인증 메달이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달은 선착순 3만 명에게만 제공되는데 이 때문에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루 3개 봉까지만 인증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3일 만에 완등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과열 경쟁에 지난 28일 산을 내려오던 60대 등산객이 다쳐 헬기로 구조되는 등 산악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주차 문제로 등산로 주변 민원 등까지 이어지면서 올 세계봉 인증 제한 등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4년도 사업 추진 전에 많이 의견 주신 부분들을 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은 무리한 등반과 불법 주차 등을 자제해달라는 안내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지난해 창원시 수출액과 무역수지 흑자액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창원 상공회의소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창원 지역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9% 늘어난 204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무역수지 흑자액은 26% 증가한 146억 달러입니다. 수출 실적은 방산 제품과 자동차의 호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경남의 농식품 수출액이 13억 7천만여 달러를 달성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딸기는 인도네시아와 홍콩 등에서 인기를 얻으며 수출 6,500만 달러를 달성했고 라면과 주류 등 가공식품도 판매가 늘었습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수출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6.4% 늘어난 14억 6천만 달러로 정했습니다. 사천시 곤양면 대진 일반산업단지의 폐배터리 재활용단지 조성과 관련해 SK 에코플랜트가 사천시에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투자 의향서에는 3천억 원 규모의 폐배터리 재활용 단지와 소각장, 매립장 조성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시행사와 SK 에코플랜트 측이 제조업 대신 폐기물 수집업 등으로 업종 변경을 추진하면서 주민 간 찬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